예,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서종욱의 법대로 10월 11일 인사드립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추석 연휴 뭐 잘 지내셨죠? 네, 예. 저번에 그제도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예. 예, 그제도 다녀오시고 또 다시 이제 그 유튜브도 다시 시작을 하시고 하셨는데, 추석 연휴 말미에 좀 비극적인 일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예. 좀 상당히 앞으로 파문이 좀 클 것 같은데, 바로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던 공무원, 양평군청 공무원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수사를 받다가 그리고 이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겼는데 그 파장이 상당히 지금 커질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상당히 이 내용에 대해서 특검의 정치 칼춤이다,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 또 그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김건희 그 여사의 변호사 최지호 변호사도 이 그동안 특검에서 많은 위법 수사가 있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여러 이의 제기를 해도 다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이 상황 좀 후폭풍이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두 번째인데요. 네, 7월 달에 최호 네, 예. 이분이 그 평택시장에 놓았던 분이에요. 그렇죠. 경기도 의원도 하고. 예. 근데 그 김건희에서 공천 개입 네, 이거 이제 그 검찰에 수사 받았거든요. 네. 특검에 소환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양평군청에 예. 면장이 뭐 유서 형태의 그 메모를 예. 남기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유서는 없었거든요. 뉴스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다음에 예. 그때는 특검이 직접 수사한 건 아니에요. 예. 검찰이 수사하고 이제 그 소환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최호. 예. 근데 이번에는 특검을 수사하고 예. 그다음에 이거 유서 형태로 글을 써놓고 예. 특검이 이거 불법 강박 수사를 했다. 예. 적나라하게 그 과정을 써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그 파문이 옛날에 뭐 우리 박종철 고문치사처럼 예. 상당히 그 파문이 좀 커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공공지구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이 김건희 여사 이제 오빠가 그때 가족회사에서 개발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경찰이 수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최원순 씨는 이 불송치를 했고 그 오빠 김진우 씨죠. 예. 김진우 씨만 이렇게 송치를 한 사건인데 그게 이제 재판 중인데 아예 특검은 재판도 중단시키고 다시 수사를 하는 건데 그게 2012년도 13년도 일이에요. 예. 어떤 분들은 이게 최근에 그 집권하고 나서 일어난 일로 이렇게 그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을 다시 이제 파헤치는 과정에서 어쨌든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특검이 무슨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뭐 특검에서는 지금 그 김건희 특검에서는 우리가 강압 수사를 한 게 없다. 그렇게 하면서 뭐 우리가 뭐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고 재수한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하고 책임을 분리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조계에서는 이것은 특검의 그 강압 수사 그 의혹을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민구 전 부장판사는 이 실적을 삼으려는 특검 조직의 욕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적을 내려는. 자, 그래서 한 그 인간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데 정치의 칼춤이다. 그래서 결과 유도형 신문을 했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데 뭔가 이렇게 했네요. 특검은 스스로의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자, 특검이 뭔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이 한 건이 아니고요. 예. 벌써 이게 극단적인 선택이 두 건인데 예. 제가 근데 그 특검에 수사받고 놓은 사람요. 예.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아는 사람이 한 10여 명 돼요. 아, 근데, 예. 근데 이름은 제가 안 밝힙니다. 예. 왜? 그 사람들이 또 특검한테 불이익받을 수 아, 있잖아. 그렇지. 예. 근데 한 명도 정상적으로 수사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 지금 예. 현재 완전히 특검이 광란에 예. 꼭 미친 우리 칼춤 있잖아요. 예. 추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게 특검이 우리 법치를 예. 몇십 년 전을 후퇴시키고 있다. 예. 전부 이래요. 대부분 예. 변호사나 피해자들이 예. 이런 게 처음 놓은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 모든 피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예. 지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사고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살인 혐의로 수사를 해야 된다. 살인 혐의. 그렇죠. 이분이 강압을 줘가지고 예. 스스로에게 목숨을 끊었다면 예. 그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옛날에 고문처럼 아, 예. 지금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예. 이런데 여론이 지금 막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이번에 지금 일어난 것은 김건희 특검인데 민중기가 지금 특별 검사잖아요. 예. 민중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는 일단 과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될 때 민중기 특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예. 다 아시잖아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명수의 최측근 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첫 번째 인사를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꽂아 놓고 그것도 연임까지 시켰어요. 연임을 시켰는데 이 김명수하고도 대학 동기인데 민중기가 건순일 그 재판 거래 의혹 이재명과 관련해서 건순일하고 제가 보니까 대전고등학교 동기고 또 서울법대도 동기예요. 동기고 어쨌든 좌파 성향의 판사인데 그 전에 또 보니까는 이 성희롱 의혹도 한번 저 받았어요. 그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법원장으로 그 부임을 할 때 그때 여기자 3명이 앉아 있었는데 여기자가 동석한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을 했다. 뭐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느냐.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 그러면서 뭐 신용카드 길이 어쩌고 이런 음담 펜스를 했고 한데 자, 이 민중기 판사는 좀 평판이 어떻습니까? 지금 판사 출신으로 특검을 맡아가지고 아주 세계의 특검 중에서도 또 유독 이 아주 그 어떤 뭐 강압 수사 이런 논란이 중심에 서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로 유명하죠. 아, 그래요? 하나는 이제 그 음담 패슬로 예. 성희롱, 예. 음담 패슬로 예. 뭐 여자를 이렇게 만족시킬 때 4cm면 뭐 된다 예, 이렇게 뭐 하면 그런 게 그게 있더라고요. 신용카드 길이가 뭐 예, 그렇다. 예.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그때도 기자들이 항의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예. 그게 저는 여러 번 방송했던 내용이고. 저는 오늘 그 자료 찾다가 처음 봤습니다. 예. 이게 그때 국민의힘에서 2018년인데 당시 자유한국당인데 장제원 그 고인에 대한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그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그 민중기가 됐을 때 이게 반대하는 그 논평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봤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요. 예. 저 파견난 검사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니 특검이나 특검보가 예. 기자들하고요. 예. 그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엄단 패설을 하더라. 아, 뭐 그래요? 근데 뭐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예, 추접하고 예, 뭐 예. 결혼되냐 아이고, 저쩌고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요. 예. 특검이나 특검보가 기자들하고 예. 계속 주고받으니까 환멸이 들더라. 환멸이. 그래서 40명이 돌아가 있다. 파견 검사들이 예. 그게 그 또 얘기를 저 하나의 직접 원인이 들었습니다. 됐네요. 하나의 원인이 된 그 거예요. 큰 원인이죠. 아. 너무 그 행태가 예. 너무나 그 인신 모욕적인 예.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 이걸 적나라하게 기자들하고 막 농담으로 아. 특검보나 예. 특검이 주고받으니 예. 그거 언제 그 환멸을 느낀다. 야, 예.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몇 군데 들었고요. 좀 수준이 낮네. 저질이네. 그러니까 음담패설이나 성희롱 예. 좌파들이 다 그렇죠 뭐. 예. 그 최강욱이 정도 때려 보면 돼요. 예. 최강욱이야. 옛날에 말- 짤짤이 예, 짤짤이 발언부터. 발언. 예. 이번에 6개월 1년. 예. 최강욱이가 3번 징계 묻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암컷이 설친다. 맞아요. 그다음에 예. 짤짤이. 그다음에 이번에 뭐 돼지 어쩌고 예, 그런 식의 발언.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최강욱이가 똑같은 자가 민중기다. 이런 데 평판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평판은 예. 편향이죠. 편향 정체적인 편향성. 예. 바로 이제 그 김명수의 최측근이다. 예, 김명수 최측근. 어제는 권순일이 동기인 거는 저도 처음 알았고. 예. 저도 근데 오늘 찾다가 오히려 봤어요. 예. 김명수가 예. 최초로 임명한 법원장이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편향된 좌파면서 예. 인간적으로 음담 패설을 일삼는 성희롱 예. 이게 유명한 악명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 평판이 뭐 3명 다 안 좋은데 예. 특히 안 좋죠. 예, 특히 그리고 또 조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고 그런 그 사람이 또 특검을 했고 어떻게 그렇게 다 골랐어요. 골라서 이제 이 민중기도 민주당이 추천을 하고 이재명이 임명을 한 그 인물이죠.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민중기가 김명수가 이 해장을 했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그때 김명수 체제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2호 재조사위원장 이런 것들을 맡아서 법원 안에서 또 이렇게 좌파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인물인데 이 인물이 그 지휘를 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서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까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강압, 조금 전에 이제 살인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럼요. 예, 이번 그 국감에서도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현재 이 특검이요. 예. 40명이 저는 돌아가겠다고 성명서까지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명을 추가 파견 30명이 늘었는데 예, 더 센 특검법 뭐 예. 했잖아요. 근데 지원자가 없대요. 오겠다는 사람이 없대. 그렇겠죠.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니까 예. 이 민중기 특검이요. 예. 현재까지 그 14명을 구속 기소했어요. 예, 예. 14명을. 예, 근데 김건희 여사하고 직접 공사에 관계된 게 거의 예. 없어요. 그 별건이 별건 전부 수사가 이게 좀 많죠. 별건이에요. 예, 예. 다 거의 별건이에요. 뭐 건성동, 권성동, 뭐 황학자. 통일고 뭐 예, 예, 전부 이런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김상민 뭐 예, 예. 김상민도 이래가지고 그랬네. 예. 전부 이게 그런 수사 자체가요. 예.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앞으로도 하다못해 뭐 김건희 여사가 종묘 차담회를 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캐니까 예. 지원자가 지금 전혀 없다. 예.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사람도 돌아가고 예. 아마 상당히 이거 대참사로 예. 끝나지 않을까 특검 역사상. 예. 아마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 거의 뭐 사실상 종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이제 40명의 파견 검사가 우리 이제 철수하겠다, 철수를 시켜달라 이렇게도 막 그 강하게 항의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엄단 패스라고 그런 모습에 이제 환멸을 느낀 것도 있고 예, 예.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도화선이 된 것 같고 그 전에 이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공소와 기소 분리를 한다고 하는 그 자기들은 공소 기소 다 하도록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수사 기소 이런 그 여러 가지 불만이 표출이 됐는데 저희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그 40명이 집단 항명이 있었고 조은석 특검에서 파견 검사들이 상복을 입고 그 법정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더 진행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주말 지나고 일상이 시작이 되면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추석 마지막 날에 연휴 마지막 날에 조은석 특검이 박성재 예. 전 법무부 장관을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저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에 대한 수사가 좀 멈추지 않겠느냐 이런 그때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다시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조은석이 특검이요. 예. 원래는 이제 감사원장을 시켜주기로 하고 조은석을 감사위원회잖아요. 감사위원 했죠. 예, 검사장 하다가 예. 감사위원하고 문재인 정부 때 감사위원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까지 넘어와가지고 이 충돌이 있었죠. 예. 아. 이번에 특검을 좀 성공적으로 예. 마무리하면 이제 그 감사원장을 예. 거의 뭐 때놓은- 법쪽에서 다 그렇게 때놓은 보는데 양상이다. 근데 네 가지 대실패를 해가지고 예.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아, 네 가지 실패한 게 뭐냐? 예.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예. 한덕수 영장 예, 기각. 실패. 예. 그다음에 그 군인 사령관 있잖아요. 김용대. 예, 김용대. 예, 맞아요. 그거 북한에 실패. 들어온 게 보냈다. 외환 수사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 그 두 가지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그 오산기지 오상기지 압수수색. 트럼프가 예. 한 건데 예. 누구하고요? 예. 그다음에 추경호를 빨리 잡아줬어야 되는데 아직 추경호를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 못 잡았죠. 한동훈가 지금 안 나가잖아, 정인에. 그렇지. 한동훈도 부르고 여러 명 불러가지고 국민의힘 또 저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 또 같이 진술을 했대잖아요. 예. 그걸 해서 추경호를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다. 예, 그네 가지 실패로 예. 이미 물 건너갔는데 근데 뭐 박성재 장관은 14일 날그 예. 박정호 판사가 예. 14일 날 실질심사하는데 예. 뭐 저는 100% 기각될 걸로 봐요. 혐의가요. 예. 뭐냐면 이제 그 교도소에다가 수감 시설이 상황이 어떤가? 그때 비상계엄 났을 업무 때. 파악해봐야 되잖아. 예, 포고령 위반자. 그 포고령에 들어가 있으니까. 포고령에 예, 구금할 수도 있는데 예. 확인해 볼 수 있는 매뉴얼이 그래 돼 있어요. 예, 매뉴얼이죠. 그거. 수감 시설이 뭐 어떻게 되냐 여유가 있냐 없냐. 예. 임무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합동수사본부 있잖아. 거기도 이게 검사가 파견된 선례가 있냐. 예. 이게 인원 어떠냐, 절차는 어떠냐. 예. 이거는 매뉴얼 따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중요 임무 종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출국 금지는 이거는 팩트도 아니고 예. 출국 금지 말로 합니까? 이재명이가 도망갑니까? 한동훈이나 오원식이가. 그렇지. 근데 예. 출국 금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팩트도 아니고 나머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예.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게 영장을 쳤거든요. 예. 뭐 저는 100% 기각되면 조원석 특검도 예. 대실패로 끝난다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조은석이 감사원장이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걸 맡아가지고 막 몰아쳤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 그 실패가 나왔다. 그 한덕수가 굉장히 뼈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용산 그 미군 기지 압수수색은 국제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이 상황에서 뭔가 또 만회를 해보려고 그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이 또 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텐데 그런데 그 특검 활동을 또 연장을 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연장을 하고
더 센 특검법에서 또 거기에 따라서 연장을 하면 이게 12월 달까지 간다면서요. 그럼 이게 도대체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괜히 여기저기 덜 쓰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네. 특검이 연장인 게 아니고 예. 그 조은석하고 이제 그 민중기는요. 예. 연장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최상면 특검만 연장해달라 했어요. 아, 예, 예, 예. 최상면 특검 기소 하나도 못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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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아. 왜 둘이는 연장이 필요 없다 했냐? 어. 검사들이 돌아가는 거 아니까. 아, 그럼 연장해봤자 검사가 없으면 수사 못해요. 예, 예, 예. 기소도 못하잖아. 음. 그래서 이제 그 김병기한테 음. 우리 연장이 필요 없다 하니까 음. 김병기가 볼 때 그러면 특검 연장 안 하고 뭔가 반대급부를 국민의힘에 송원석한데 그러면 이게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라. 아, 그때 뭐 합의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예. 특검이 먼저 필요 없다 해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예. 정청래하고 다 이게 상의했거든요. 깨버렸잖아. 근데 예. 정청래가 김어준 개딸들이 반발하니까 예, 예, 예. 갑자기 합의 새로 해. 이래가 연장을 한 거예요. 연장을 했죠. 더 센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난감한 거예요. 아. 연장해봤자 더 놀 것도 없고 예, 예. 검사들 돌아가겠다 하고 예. 그러면 이게 부담만 되잖아요. 특검보들도 다 변호사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오히려 연장이 필요 없다고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한 거예요. 솔직히 새로 해봤자 놀 게 없어요. 민주기 특검 뭐 집사하게 이때부터 놀 게 없어요. 예, 예. 주경을 잡아넣기도 이제 어려워졌고. 그럼요. 추경호는 그때 기소해도 되거든. 연장 안 하면 끝냈을 거예요. 예, 예. 연장이 되니까 좀 늘어진 거죠. 연장 안 하면 이게 바로 기소했겠지.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상병 특검만 연장해달라. 나머지는 특검이 안 하겠다 한 걸 네. 정청래가 오히려 김병기하고 혼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업자득이 되는 거죠. 예, 예. 저는 오히려 이게 역효과만 나고요. 예. 앞으로 이게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을 예. 상당히 폭락시킬 수 있다. 벌써 이게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상 우리나라 여태까지 특검이 뭐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성공한 게 없고 전부 다 과거에 온로비 특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또 그 성공한 특검이 거의 사실상 없다시피 한데 이번에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정치 특검을 이제 출범을 시킨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세 개의 특검이 다 일제히 출발을 했지만은 이게 다 삐걱거리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은 정말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예. 윤석열 대통령 소환했거든요. 예. 윤 대통령은 이제 그 강제로 끌고 갈지 지금 뭐 그렇게 보상사가 했죠. 예, 예. 보상사 가지고 예. 그게 가장 주목되는데 예. 윤 대통령이 직권남용인데 예. 근데 군 통수권자가 직권이 넓어요. 예. 남용할 게 없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 그렇죠. 사령관한테 지시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경로까지는 입증해도 경로가 범죄는 아니잖아. 그렇지. 화내기 왜 범죄입니까? 그래서 저는 특검 역사상 제가 예측합니다. 특검 역사상 저는 무죄가 되는 유일한 특검이 될 거다. 아. 특검 역사상 뭐 기소한 윤 사람들 대통령이 전부 다. 무죄면요. 예. 줄줄이 아, 무죄입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 호주 무죄입니다. 대사 이게 도망시키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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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종섭 예, 장관. 예, 예, 예. 그거 가지고 지금 딱 관련돼 캐고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경로해가지고 뭐 다시 환수했냐 경찰 간 거. 예, 예, 예. 윤 대통령이 정당한 지시가 되면 다 밑에 사람 따른 거잖아. 예, 예. 구속돼서 처벌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뭐 윤 대통령부터 이종섭 장관, 예. 그다음에 뭐 또 해병대 사령관, 예. 임성근 사단장, 예.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이 직권남용 그걸 입증하려고 예. 김장한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김장한 목사 로비 때문에 살려준대. 예. 근데 윤 대통령 자체가 그는 이게 부당하다 봤거든 박정께. 예, 예. 그 김장한 로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김장한 목사도 안 가요 법정에. 안 가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로비 입증이 예. 불가능하다. 예. 이종호 씨가 로비한 것도 없어요. 예, 예. 그 해병대 출신 그 사이트 예, 있잖아. 그 카톡 단톡방. 예, 예. 거기도 이게 로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무죄가 되면서 저는 무죄가 나오는 유일한 특검 우리 역사상. 최상병 특검이. 예. 예. 이건 이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유선스러운 무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는 이제 뭐 직권남용 뭐 이런 부분이고. 직권남용.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본류 재판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예.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다른 관련자들 전부 다 무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두머리가 무죄면 그러니까. 다 무죄인데 예. 이게 원래 직위한 판사가 12월 달 중으로 뭐 종결 안 결심한다고 되잖아. 했어요. 예. 그러면 1월 16일 1월 달 중에 선고해야 되거든요. 1월 18일까지가 예. 구속기한 만료죠 윤석열 전 대통령. 예, 예. 근데 이게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일주일에 3번, 4번 하거든요. 예, 예. 한 주는 4번, 한 주에 3번. 예. 근데 걸석 세개 사건을 재판이죠 지금. 걸석 예, 재판. 3개 사건을 해요. 예.
뭐냐면 이제 그 김용현 재판,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재판, 예. 그다음에 조지호, 조조 김봉식 예. 김봉식 재판. 서울청장. 거기에 이제 김용현 거기서 끄는 노상원이가 있어요. 노상원. 예, 예. 근데 정인이 윤 대통령 정인이 검찰 정인이 100여 명. 그다음에 김용현 노상원이가 100여 명. 예. 그다음에 조지호가 한 4, 50명 돼요. 예, 예. 정인이. 예, 예. 근데 우리 측도 정인이 있잖아. 예,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특검법이 바뀐 걸 헌법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해 놨거든요. 아, 맞아요. 지금 현재 예, 예, 그 예. 결정도 봐야 되는데 근데 계속 해도 정인이 늘어나면서 줄진 않아요. 일주일에 3-4번 해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재판이 상당히 늘어나면 그걸 그래서 이게 그러면 6개월 만기되면 예, 예. 보석되잖아. 그러니까 석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가 자꾸 윤석열 놓은다 하는 게 아. 재판이 안 끝나니까. 재판이 재판이 안 끝나가 끝났어. 징역 15년, 20년이면 못 예, 놓잖아. 예, 예, 예. 근데 재판이 안 끝나면 6개월 보석이잖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각 특검 보고 너가 추가로 영장을 또 청구해. 최상병이든. 예. 그다음 외환죄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특히 그 민중기 특검에 보면 명태균 예. 이게 김건희 여사가 좀 뇌물죄거든. 예. 그럼 공범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계속 윤 대통령 보석을 막으려고 추가 기소를 종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아, 그 1차 구속영장 기간 6개월이 지나서 나오는 것도 보석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게 그냥 원래 6개월 되면 풀어줘야 되는데 예, 예. 한 1, 2주 전에 예. 보석으로 조건 달아가 맞아, 풀어줘버리죠. 맞아. 그렇게 하더라.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예. 이제 그 다른 특검 보고 추가 기소를 하라.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압력을 이제 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그럼요. 영장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이미 외환죄는 뭐 김세벌 있잖아요. 예, 예, 예. 김용대 사령관부터 외환죄는 터무니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걱정 아니고 그다음에 명태균인데 네. 지금 민중기 특검이 한 게 없어요. 명태균은 옛날에 수사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예. 입증이 어렵잖아요. 예, 예. 여론조사 갖다 준 게 뭐 공천도 있고 뇌물은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 부분도 이게 어렵다. 그다음에 최상병이 그래서 마지막 최상병 가지고 경로인 걸로 직권남용으로 영장 치라는데 예. 그래서 그렇고. 아마 이게 셋 다 만만치 않다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자기가 뭐 호남 가수 민심을 들으니까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 날라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배경이 이런 게 있었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1심 결론이 안 나와서 그 구속 기한이 6개월 만기가 돼서 석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추가 기소를 하려고 시도를 해도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는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죄 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일단 석방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예. 최근 상황에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연속으로 영장을 연장한 적이 없거든요. 아,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6개월 됐다가 예, 예. 한 번에 연장할 때 박근혜 대통령 재판 보이콧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원래는 한 사람이 돼서 한 번 치는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예. 시도하면 근데 또 그것도 거대한 역풍이 불 걸로 봐요. 그래서 아마 또 지금 민심 동향하고도 굉장히 그 상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재명 지지율 이런 것과도 서로 연결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나 아니면 이제 그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문제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일단 오늘 그 일부에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안타까운 그 일이 벌어져서 그게 이제 어떤 배경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아울러서 소위 말하는 그 내란 특검의 진행상까지 봤는데 끝내기 전에 하나만 지금 저번에 이제 박영 검사들 네. 전부 다 이제 복귀하겠다고 하고 조은석 특검에서는 상복 입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월요일 정도 되면 또 어떤 좀 행동이 있을 것로 보십니까? 그럼요. 모든 이게 그 최상변 특검하고 조원석 특검도 예. 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민중기 특검은 너무 심하니까 김건희 여사 전원이 네. 또 이게 주도하는 사람이 부장검사예요. 팀장급. 예, 팀장급이네. 근데 그 조원석 특검의 이창규라는 요 팀장이 네. 여자가 저 이재명 쪽에 붙어가지고 예. 윤 대통령. 예. 그러니까 위에서는 좀 말리고 예. 밑에서는 그냥 상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약간의 몇 명이 반대자가 있고요. 최상병은 조금 이게 있어요. 네. 수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 그쪽은 이게 좀 오히려 검사보다 예. 변호사들이 더 많아요. 최상변 특검은 예. 변호사 민변. 예. 그래서 이제 약간씩 분위기는 틀린데 아마 이제 그 돌아갔다는 거는 다 똑같고 다수가. 예. 이제 민중기 특검은 만장일치. 예. 조원석은 몇 명이 반대하고 예. 다수는 돌아가겠다 항의 예. 이렇고요. 최상병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우리 민변 출신들 예. 이자들이 원래부터 계속 문제 삼았잖아요. 검사들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사건이거든요. 좀 분위기가 약간씩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서종의 법대로 일부에서는 대체로 이제 특검 그리고 이제 검찰의 분위기를 이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2부에서는 법원의 분위기를 좀 예, 봐야 그런데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 예, 드리면 예, 예. 특검 3명의 꿈이요. 예. 다 한여름밤에 개꿈으로 끝난 것 같아요. 왜? 조원석이는 예. 이제 그 감사원장 하려고 했는데 예, 예. 끝나버렸잖아요. 예, 예. 실제. 예. 그다음에 그 민중기는 민중기도 뭐 하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장까지 했으니까는. 대법관. 대법관. 그러게 헌재 뭐 재판관. 예, 예. 그게 장관이잖아. 예. 그쪽으로 예. 뭔가 한 자리 노리고 안 하면 예, 이게 예. 특검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민중기는 완전히 끝나버렸죠. 완전히 수사받아야 돼요. 아, 수사 두 대상이 명이 되죠. 그렇죠. 예, 예. 민중기도 이게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예, 예. 꿈을 꾸다가 예. 끝났고요. 예. 이명현은요. 예. 이명현은 이게 최강욱의 유일하게 형이라 한 사람입니다. 이명헌 그래요? 법무관 출신인데 예, 예. 같은 법무관. 사법고시도 아니야. 최강욱이가 유일하게 형님하는 예, 예. 친한. 근데 최강욱이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날라갔죠. 징계로. 예.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아마 내 생각에 국회의원을 꿈꿨던 것 같아. 조국당. 예, 조국이 추천한 조국이 그러니까 추천했죠. 아마 이게 비례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사상 최초로 다 무혐의가 나오면 예, 예. 아마 이게 그 최강욱이도 국회의원이 목표였고 예. 이것도 이게 뭐 아마 조국당이 뭐 비례는 세니까 예. 한 자리 예. 하려다가 전부 이게 그 예. 특검 3명이 개꿈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왜 개꿈이 됐냐면 연장이 되면 안 돼요. 특검들은 빨리 해서 빨리 재판 끝내야 한 자리 가잖아. 그렇지. 근데 늘어나니까 예. 또 이게 재판도 늘어질 거 아니에요. 공소 유지를 계속 해야 되니까. 앞으로 몇 년간 특검해야 돼요. 그렇죠. 한 자리 언제 가? 예, 예, 예. 이재명 저 끝나잖아. 빨리 끝나고 재판 빨리 끝내야 그래서 돼. 특검들이 연장을 반대했던 것도 있는 거예요. 빨리 자기들- 끝나고 한 자리 가려고. 근데 뭐 그것도 뭐 안 됐잖아. 자기들 묶이니까. 지금 몇 년째 묶여가지고 삼심까지. 박영수도 그때 좀 오래 묶여 있었죠. 그런 박영수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법을 개정해서 이제 예, 예. 그 블랙리스트 예. 여기 검찰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 3명이 초기에는 정광석까지는 빨리 하고 나 한 자리 가고 한 자리 가. 이랬는데 이제 망가진 게 바로 이게 그 특검 기간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성과가 전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어떤 이런 불행한 일까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게 뭐 대참사로 셈이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특검 3개를 진짜 이재명이 출범한 그 다음 날 3개 특검을 전부 다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 내란몰이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특검 좀그 심한 말을 하겠습니다. 특검 3마리의 충견, 3마리의 충견을 풀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곳곳에서 이제 막히는 바람에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충견이 아니고 광견이죠. 광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광견들 이야기를 살펴봤고, 일부에서는, 2부는, 법원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의 재판 속행, 저는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2부는 법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